움직임 하나, 그 공간에 있는 밀도, 색깔, 냄새, 이런 감각들, 언어로서 풀었을 때 느껴지는 설명적인 전달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것들을 찾아갈 때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훨씬 마음이 더 두근두근 거립니다. 저는 대한민국 안무가이자 연출자 정영두입니다. LG 아트센터에서 제작해서 올린 공연 중에 제7의 인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헝가리 시인인 아틸라 요제프의 책 중에 제7의 인간이라고 있는데요. 유럽의 이주 노동자들을 다룬 작업입니다. 저가 이제 시골이 고향인데 집에 내려가면 집 바로 옆집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로 숙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농부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본인의 노동력들을 팔기도 하고, 우리나라 안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 상황은 어떤가,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이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고향에서 떠나서 타향으로 이국 혹은 이주하게 되는가. 사람이 이주하게 되면서 본인의 모국어를 잃어버린다던가 본인의 인간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들에 닥쳤을 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해체되거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격되는가,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유럽의 상황들을 리서치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작품이 제7의 인간이라는 작품이고요. 지금 저를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마지막 바운더리까지 20km였나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. 사실은 지금 가장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문명,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을 그 원자력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나? 기계 문명이 과연 우리를 그만큼 더 자유롭게 했는가? 그 기계와 그 편리함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내 몸 어딘가 더 퇴화되거나 혹은 인간 간의 관계가 퇴보되는 것들은 과연 없는 것인가? 이성보다 늘 먼저 발전해 버리는 기술을 과연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가, 이런 고민으로 출발했던 작품이 먼저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. 무용은 추상 작업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움직임 자체만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가 있는데, 구두점의 나라에서라고 그림책인데요. 말 그대로 그 마침표, 느낌표, 그래서 문장에 이렇게 부호로 찍히는 구두점의 나라에서라는 이제 그 시를 가지고 그림책으로 나왔는데 조형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흥미로워요. 그래서 실제 의상이나 무대 구조가 구두점의 부호로부터 영감을 발전시켜서 만든 작업인데 국립현대무용단 제작으로 만들어진 작업이 있습니다. 올 초에 창극 리어가 오페라 우수 성취 부문에서 연출가로 후보에 올랐다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.
로런스 올리비에상은 영국 배우죠. 그 배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이고요. 공연예술 하는 사람들이라면 꿈 같은 상이죠. 그야말로 네로라 하는 세계의 많은 작품들이 런던에서 1년 동안 공연되어지는 작품 중에 극소수 작품들만 후보로 올리게 되는데 창극을 기반으로 한 작품 중에 최초로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저 스스로 재미난 일이죠. 창극은 말 그대로 판소리를 창이라고 하잖아요. 판소리를 기반으로 연극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만든 이제 새로운 장르죠. 영국 관객분들이 흥미로워하셨던 건 일단 섹스피어의 리어 왕의 이야기는 아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배삼식 작가님이 동양의 노자 사상을 대입해서 거기에 물이라는 소재를 직접 무대 위에 20톤 이상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리어 왕과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작품이 표현되어진 것에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그 다음에 판소리를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. 낯선 소리죠. 또 굉장히 감정이 폭발적으로 전달되는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는 창법이고 그 소리할 때 이렇게 뿜는 그 에너지와 그 인간의 비극적인 리어의 역할들이나 리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배역들의 아픔이나 비극적인 그 현상들이 관객들에게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전달되고 공연 보고 나서 관객들의 반응들이 저도 놀랄 정도로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. 오늘 이제 연습한 작품이 11월 말에 국립현대무용단 제작으로 올리는 작품인데요. 밤하늘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저 먼 미지의 세계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탐사선들을 보냈잖아요.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탐사선들을 보면 가끔은 생명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구도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. 단 하나의 좌표만 찍고 그곳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끔 보이저 탐사선 같은 걸 생각하면 감정이입이 많이 돼요. 신호가 끊겼다 했는데 영원히 인터스텔라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 새로운 걸 발견할 거 아니에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걸 발견하고 싶고 미치지 않게요. 이만큼 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출발했듯이 저도 어느 지점까지 가서 누군가는 다시 제가 멈췄던 곳에서 출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작품이고 이 탐사선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신비로움은 아마 연작 시리즈로 계속 작업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이 예술로 세상을 바꿀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꾸지는 않고요. 다만 제가 조금 덜 게을러졌으면 좋겠다만으로 사실은 충분하고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의미 있는 것
인생 전체 혹은 인류 전체의 해방과 의미와 자유가 거기에 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인 것 같아요. 내가 나무를 봤을 때, 내가 비를 맞을 때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에게 쌓이는 어떤 감정과 느낌이 있잖아요. 그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잖아요. 그 기분이 쌓여서 좋아, 오늘은 집에 통닭 사가지고 가자. 좋아, 누구한테 전화를 하자. 이렇게 행동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. 나를 변화시키는.